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청소년을 위한 절대 지식, 홍명진 지음, 인물과 사상사에서 나왔습니다. 청소년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청소년뿐 아니라 누가 봐도 좋은 글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그 중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핵무기를 보유한 9개국. 2022년 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부대에 특별 전투 임무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면서 외국이 이 전쟁에 개입하면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1970년에서 80년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는 핵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는 핵전쟁에 대한 위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 후 30년 만에 소련 핵무기를 이어받은 러시아의 지도자가 핵무기를 전쟁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지요. 푸틴의 진심이 어떠했는지 몰라도 인간을 파괴하는 혐오스러운 무기, 비윤리적인 무기를 입에 올린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핵탄두가 13,080기 있습니다. 13,000여 개가 많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 한 발로도 대도시를 끝장내는 위력이 있습니다. 현재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까지 9개국입니다. 이 중 90% 이상을 미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갈수록 파괴력이 커졌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 강력한 수소폭탄, 핵탄두를 다른 대륙으로 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개발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핵무기는 1961년 소련이 개발한 차르 봄바입니다. 히로시마 전체를 잿더미로 만든 원자폭탄보다 3,000배가 넘는 위력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힙니다. 섬광이 번쩍한 후 치솟은 버섯구름은 에베레스트 산 7배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장작불 앞에 라이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습니다.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중국과 분쟁 관계에 있던 인도도 핵무기를 만듭니다. 그러자 인도와 앙숙인 파키스탄도 핵개발에 성공합니다. 파키스탄은 또 리비아에 핵무기 제조 기술을 건네줍니다. 리비아는 결국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을 포기하긴 했지만요. 북한 역시 소련에서 전수받아 개발한 핵무기 기술을 이란에 넘겼습니다. 핵무기가 번지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이러다 다 죽어 하는 위기감이 퍼졌습니다. 1967년 국제사회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에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중국이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되었고요. 그 외에는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고 핵은 에너지 생산 용도로만 써야 했지요. 무기가 전 세계에 퍼진다면 그만큼 핵 전쟁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50개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세계에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 중에 한 나라라도 사고를 치는 날에는 연쇄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산을 막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는 핵무기 기술이 퍼지지 않도록 국제적인 감시, 사찰, 위성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미사일 수에 제한을 두는 협정도 맺었습니다.
서로 대등한 수준으로 힘의 균형을 맞춰 누구도 먼저 공격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서 핵전쟁을 예방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또 1996년 유엔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체결해 모든 종류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나 극단적인 경우 시설 폭격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핵무기의 목표. 핵무기는 보험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쪼개 매월 보험료를 내면서 사망보험, 암보험을 들어놓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보험료를 타는 상황이 오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불안해서 혹시 모르니까 최악의 상황에 쓸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핵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의 목표는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의 핵무기 공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쓰는 순간 공격과 보복 공격으로 모두가 철저히 파괴될 것을 알기 때문에 보험으로만 갖고 있지 실제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지금까지 핵전쟁 발발의 위험에서 인류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의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균형에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우산은 미국의 동맹국가가 핵무기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대신 보복 공격을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핵무기로 독일을 공격하면 미국이 대신 러시아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핵무기가 없는 독일을 섣불리 공격하지 못합니다. 미국 핵무기 정책은 이런 식으로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무기는 계속 강화하겠지만 핵무기는 줄이겠다. 그리고 러시아와 협상해서 핵탄두를 감축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계획입니다. 핵무기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핵무기가 사용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지휘하던 메가더 장군이 북한, 중국 지역의 원자폭탄 사용을 주장하다가 해임되기도 했지요. 북한은 이미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한 후에 철수하고 1970년 주한미군을 감축하자 핵 개발을 시작했다가 미국의 핵무기 보호 약속을 받고 1970년대 후반에 중단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배치해 두었던 핵무기를 냉전이 끝나던 1991년 철수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계속 매달려 2006년에서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벌였습니다. 핵무기는 가난한 나라의 무기라고도 불립니다. 국제관계에는 힘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구분이 명확한데 둘의 관계를 힘의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힘이 대등한 미국과 러시아는 대칭이지만 미국과 북한은 비대칭입니다. 이 비대칭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핵무기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출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라도 핵무기 하나만 있으면 그 누구도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아무리 덩치가 작고 힘이 없어도 속주머니에 총 한 자루를 쥐고 있다면 아무도 그를 함부로 때리지 못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미국과 적대국인 이라크, 리비아, 이란, 북한이 악착같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던 이유입니다. 인류는 앞으로 핵무기의 확산을 묶어두고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안전과 종족의 보존에 집착하는 인류의 본성과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이 나머지는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네,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이 책 청소년을 위한 절대 지식, 청소년들이 읽으면 너무 좋고 어른들이 읽기에도 강추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